다음은 우리 안영희 팀장님이 영업 노하우, 세일즈맨에서 꼭 갖춰야 될 모든 것들, 그다음에 세일즈맨의 꿀팁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실 텐데요. 잘 듣고 우리 비즈니스 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희 팀장님 나와 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안영희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저는 김선아 국장님과 손동관, 송영인 팀장님과 같이 한 팀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안영애입니다. 줌 미팅이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신기했는데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저기 소통이 좀 덜 됐는데요. 뭐, 사업자의 자세, 뭐, 이런, 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어?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계획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약속 잡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아침 미팅 시간, 귀한 시간을 저한테 15분 저한테 주셨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133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133 활동으로 3년에 1천만 원을 수입을 만들겠다는 게 저의 1차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되돌아보니까 별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저를 지켜본 사람, 뭐 저의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뭐 어느 날에는 활동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어느 날엔 갈 곳이 없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명단 작성은 그런 대로 많이 했습니다. 뭐 핸드폰에도 뭐 고객들도 많고 실제로 이름을 적어놓은 것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냥 명단을 눈으로 보고 이분은 좀 그렇고 이분도 좀 그렇고 이분도 이러면서 자꾸 다 내 혼자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약속을 잡지 않으면 제대로 만남을 갖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위한 전화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도 보면 명단 작성 후에 초대를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정작 진짜 중요한 일, 전화 약속을 잡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를 산명하게 보상 플랜, 세 번 설명하는 거,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마음으로는 여러 번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대로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잠깐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 다시 다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133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1명의 고객한테 약속을 잡으려면 5명한테는 전화를 해야 1명하고 약속이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전화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 약속을 고객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고객하고 약속을 잘 잡을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그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주의할 점은, 물건을 팔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오직 방문 약속만을 잡기 위한 전화라는 걸 내 스스로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전화를 제가 다른 분들 전화를 받아보면 전화상으로 어떤 상품 설명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얘기를 다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거절을 해버리면 약속이 안 되고 다음에 전화를 또 해도 약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오로지 만나기 위한 약속임을 꼭 명심하고 전화하는데 임하면 약속 잡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효율적인 약속 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제가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뭐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 그다음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1시간 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3명 이상은 약속 잡자. 그다음에 하루에 뭐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어떤 목표량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전화를 하는 시간대도 딱 떨어진 시간 말고 뭐 10시, 12시, 1시 이렇게 딱 떨어진 시간보다는 뭐 1시 반, 그다음에 뭐 2시 뭐 20분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진 시간, 불규칙한 시간대 전화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할 때 정장을 입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를 봐도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뭘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고 전화를 받고 있는지 그 목소리로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누워서 전화 받는지, 차를 마시면서 전화하는지 전화상으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잡을 때도 바른 자세를 취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목소리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의 냄새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목소리가 표정이죠. 그리고 자신감도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는 내가 전화하는 사람도 가장 편안한 장소와 편안한 시간대여야 되겠습니다. 편안한 장소가 되지 않으면은 주위에 뭐 복잡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시끄러운 장소도 안 되겠고, 그리고 편안한 시간대도 누가 전화가 뭐 내가 전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시간이라든지 그러면 개개인이 다르겠지만 그런 시간대, 전화를 하는 시간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전화 걸 때는 약속 장소를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거. 내가 그분한테 전화 걸면서 그쪽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다면 내가 먼저 약속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정하는 숙제까지 내주면 약속이 오히려 조금 더 미뤄진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을 좀 더 알고 약속 장소를 전화하는 쪽에서 적절하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하는 시간대도 불규칙한 시간이 좋습니다. 우리가 저도 보통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가 전화를 걸면 12시, 1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시간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2시 반, 1시 반 이런 식의 시간을 얘기하면 약속이 좀 더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약속 잡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찾고 또 하면서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를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떠올려서 제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 시간을 잡는 데 있어서도 금방처럼 12시 반, 1시 반 이렇게 시간을 정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날짜도 수요일이 좋습니까? 목요일이 좋습니까? 그렇게 양자택일법. 그냥 뭐 딱딱 한 가지. 아, 오늘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안 돼, 그러면. 그럼 하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응? 내일이나 모레.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법을 써주시면 그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마냥 그냥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자택일법을 써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통화 시간을 전화를 걸다 보면 한 사람한테 전화 걸다 보면 편안한 사람이면 전화 통화 시간을 길게 합니다. 보통 뭐 10분, 20분. 어떤 사람하고는 그냥 뭐 한 30분 이상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약속을 위한 전화를 할 때는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방문 약속을 넘어서 다른 이야기까지 다 하게 돼버려가지고 실제로 만났을 때 내가 꼭 하고 목표를 하고 왔던 이야기를 전달 못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화를 약속을 하기 위한 전화를 할 때 마음으로 꼭 준비해야 될 것. 마음으로뿐만 아니고 내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그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화를 할 때 그들에 대한 준비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상대방이 바쁘다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약속을 빨리 못 잡거나 고객에 딸려가거나 계속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준비, 바쁘다.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다음에 보자. 그 다음 뭐 때문에 그래 하고 막 이게 오려고 하는 이유를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 사람 개개인에 맞게끔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거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전화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잘 나와서 약속 잡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두가 제가 꼭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지만은 끝없이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다시 한번 저도 떠올리고 계획을 잡고 사실 어제 전화를 하는데도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없이 고객한테 콜을 하니까 생각만큼 쉽게 그리고 전화를 그 약속을 받아낸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화하는 제 마음 자세도 이렇게 꼭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응? 그래서 그러지 않고 제가 오늘부터라도 어, 스케줄표에 자리가 비어 있지 않게끔 하루에 3명 이상은 꼭 약속을 잡고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약속이 펑크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약속을 잡지 않고 활동을 하겠다고 아침에 나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총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약속 잡기에 습관적으로 잘 해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좀 더 정리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팀장님. 네, 초보 사업자님과 그다음에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업자님들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멘트가 참 기억나는데요. 거절에 대비하라. 여기에서 제가 딱 또 망치로 맞은 것 같습니다. 이 멘트는 저는 생각지도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만남을 갔는데 여러 가지 노하우 다 기억하고 계시죠?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죠? 네, 기억하시고요. 슬기롭게 만남을 갖도록 가져보세요. 네, 다음은 우리 그 안녕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한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통이 어제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딱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녕희 팀장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저는 초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우리들이 꼭 해고 잘하고 싶고 요거 초대 잘하면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그래서 초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 어떠신가요? 혹시 초대 잘하는 비법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무기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와봐, 가보자, 알아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봐, 가보자, 알아봐. 네, 이거면 게임 끝. 네, 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와봐, 알아봐, 와봐, 알아봐.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초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요 멘트를 잘 안 해요. 뭐가 돼야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얼척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와봐, 알아봐, 가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직이 뭔지 아세요? 전직이 신발 장사였어요. 제가 10년 동안 신발을 팔았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멘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성미자 국장님 해보세요. 신어보세요. 손님 한번 신어보세요. 예뻐요. 정답입니다. 네, 사랑의 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 사람당 신어보세요. 신어보세요. 신어보세요를 거의 10번에서 20번 이상을 해야 한 컬레를 팔뚱말뚱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멘트를 날려야 될까요? 이 멘트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와봐, 알아봐, 가보자. 네, 세미나가 있을 때는 막 가보자는 얘기 엄청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미나가 없으니까 가보자는 멘트를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요. 그래도 와봐, 가보자, 알아봐. 요거 오늘 날리실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나의 능력은 우리 친구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애터미를 얼마나 했는지, 너 애터미로 돈도 안 되잖아. 실력도 없잖아. 말은 안 하는데 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 선배, 스폰서님, 우리 능력자 스폰서님을 갖다가 옆에다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되죠. 네. 전문가를 소개시켜라. 나의 지인한테, 나의 고객님들한테. 그 전문가를 소개시키는 걸 이제 전문 용어로 호일러의 법칙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제품 막 쓰고 뭐 보상 플랜도 조금씩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스폰서님들을 데려가서 한 방에 애터미 사업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우리 스폰서님을 소개시켜 주시나요? 어렵죠. 네. 저희 파트너 사업자님이 잘하고 계신 거 꿀팁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깐만요. 모기보 국장님 죄송해요. 음소거가 해제되었네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업자님이 소비자님하고 자기 이제 파트너님들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간간히 잽을 날리시는데 어떤 잽이냐면요. 우리 국장님 모시고 올 거예요. 우리 국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당신을 궁금해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만나고 싶어요. 이런 멘트를 계속 날리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준비시키는 거죠. 초대자한테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고객님을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저런 자랑을 했더니 궁금해한다.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여러 가지죠. 야 됐어. 됐어. 오지 마. 데리고 오지 마. 막 부담스럽게. 그래도 상관없이 그렇구나. 알겠어. 그리고 가서 다음에 또 가서 국장님 모시고 올 거야. 다음에 팀장님 모시고 올 거야.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올 거야. 이런 멘트를 계속 날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데리고 와.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요. 어때요? 하고 싶죠? 네,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은 꿀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가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스폰서님이 막 난리가 났겠죠. 뭐 되도 않는 소리도 막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애터미 사업을 막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만남이 돼서 호일러의 법칙을 썼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호일러의 법칙을 쓰고 헤어진 다음에 이 초대자에게 카톡으로 메시지 한 줄 남겨주시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를 딱 남겨주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스폰서님하고 시간을 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어요.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멘트. 꼭 굳이 그런 멘트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멘트를 감사의 메시지를 날리고요. 후속 관리가 바로 들어갔죠. 거의 헤어지고 1시간 내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완전히 이제 강력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48시간 내 만남을 가져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48시간이 넘어가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죠. 내일 갈까? 모레 갈까? 네,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게 좋습니다. 가서 어떤 걸 하느냐, 어떤 거 하지? 그냥 가면 됩니다. 가서 이분의 상황을 보는 거죠. 이분이 어제 만난 스폰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또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요때 우리들이 사업하는 멘트를 날리셔야 되는데요. 부정일 경우에는 야, 그 사람 왜 데리고 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우 시끄러워 막. 그러면 거기서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머 그래? 그렇지. 그랬지. 나도 그랬는데 역시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맞아. 불편했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잖아. 저런 분하고 하면 내가 사업을 성공할 것 같아 라는 그 프로모션을 내가 이용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강력하게 한 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부정의 마음이 있다가도 쑥 긍정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 그 고객님이 좋았어. 그 국장 말이야 굉장히 막 뭔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맞아. 그래서 우리 팀이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워. 너도 한번 해봐. 같이 해봐. 저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면 성공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애터미를 저분하고 했는지 우리 스폰서하고 하는지 여기서 한번 또 짚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러면 이제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응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폰서님하고 상담이 꼭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 이 고객님을 후속하고 요거를 왔다 갔다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이분이 부업자가 되니까 기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감사톡, 그 다음에 48시간 내에 후속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48시간 내에 후속할 때 어떠한 얘기를 나눌지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호일러의 법칙에서 그 스폰서님이 나의 고객님한테 내가 원하는 분한테
사업 설명이라든지 어떠한 대화를 나눈 그 대화 내용은 간단 메모를 하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 꼭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48시간 내에 후속 갔을 때 그거를 한번 다시 은근슬쩍 짚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본부장님이 저번에 돈 되는 얘기 했잖아. 뭐 1,000만 원이 된댔잖아. 아니면 뭐 본부장님이 뭐 어떤 얘기를 했잖아. 뭐 이런. 그래서 그분이 잘 들었는지 혹시 다 잊어버렸어도 내가 한번 보상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 짚어주면 사업 속으로 좀 한 발 더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지속해서요.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할 때는 내가 경청해서 내용을 잘 집중해서 들었다가 그거를 후속 관리할 때 꼭 사용하시라는 이런 꿀팁을 네, 얘기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짧게 제 호일러의 법칙과 그다음에 초대 잘하는 비법 2가지 전수했는데요. 오늘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요. 실천 한번 해보세요. 미리 우리 팀장님들, 스폰서님들을 초대하겠다는 선빵 날리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빵 알아봐, 와봐, 가보자 한번 날리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회자로 돌아올게요. 다음은 우리들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본부장님 모셔가지고 마지막 멘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란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와, 선빵 날리시는 김선환 국장님, 상당히 준비도 잘하셨고요. 그 팀이 알차게 아침 조회를 꾸려주셨는데 어떻게 아침 조회는 하루에 에너지 충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활동하시는데 손동관 팀장님의 제품 설명, 또 안영애 팀장님의 약속 잡기 이런 거, 또 김설환 국장님의 초대 이런 걸로 마음의 활동의 에너지를 충분히 만땅 충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전하셨으면 오케이 한번 하시겠어요? 네. 오늘 저에게 이제 마지막 멘트를 좀 부탁하셨는데 좀 시간이 길어졌죠? 그래도 예,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볼까요? 리더십 지수에 6가지 Q가 있죠. 리더가 되려고 하면 지능지수, 기술지수, 동기유발지수, 경험지수, 대인지수, 학습지수 이렇게 6가지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의 확률이 높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회복 탄력성 지수.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일주일의 딱 중간이죠. 오늘은 수요일이거든요. 이제 일주일의 딱 중간인데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래요. 그런데 이 6가지 지수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것이 있답니다. 회복 탄력성 지수는 예를 들면 슬럼프나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밑으로 꺼졌을 때, 거절받았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지수예요. 여러분은 내가 그 거절을 받았거나 마음이 우울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열을 받았거나 그것은 밖에 나가서 거절을 받았거나 우리가 일명 총을 맞았다 그러죠. 총을 맞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팀에서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 속에서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때려치고 싶어요. 애터미식으로 말하면. 아니면 그냥 기분이 울적해요. 아니면 애터미가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어두운 면,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그 긴 마라톤을 가는데 이럴 때 얼마나 빨리 튀어 올라서 제자리로 와서 내 길을 다시 가느냐.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어두움은 와요. 불안도 오고요. 거절도 받고요. 총도 받고요. 상처도 받고요. 정말 그냥 왠지 기분이 나쁘고요. 오늘 좀 날씨가 꿀꿀하죠. 그리고 나의 그 기분의 패턴도 있어요. 성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나 빨리 튀어 올라서 제자리로 가느냐. 이 모두 다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슬럼프에 빠지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총을 맞았거나 그러면 이걸 굉장히 길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자는요,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대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여야 되죠.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의 하나는 감정 통제를 잘한답니다.
짧게 빨리빨리 넘어갈게. 그리고 충동을 억제한대요. 에이씨 때려치고 싶어. 열받아서 막 막말을 하고 싶고요. 막 화를 내고 싶고요. 또 막 이런 것들을 통제를 잘하고요. 또 하나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적극적인 도전성이 있고요. 자기 효능 자신을 잘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남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본부장님 할 수 있고 국장님은 가능한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의 힘, 낙관성이라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이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나는 이 팀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의 존재감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예, 이 멘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 게임, 여러분들의 스폰서랑 함께 정말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사장님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소중한 존재감을 높이고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나의 자존감.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엔 성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롤모델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멘토를 정하셔야 돼요. 애터미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어쩔 때나 그 한 사람하고 계속 감정의 교류를 하는 스폰서를 정하셔야 돼요. 그건 반드시 꼭 내 위에 바로 위에 스폰서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시고요. 자신감, 자기 자존감을 높이시고요. 롤모델을 정하셔서 빨리빨리 튀어오르는 오뚜기 정신, 일명 7.8기 정신을 발휘하시면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지셔도 좀 총을 맞아도 어려움이 겪어도 기분이 나빠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빨리 올리는 연습을 하시고요. 특히 오늘은 회복 탄력성 지수가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이라서 그렇죠, 뭐. 그죠? 딱 중간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뭐 일요일에 막 연락에 미팅하고 오케이 좋았어 오늘 안영애 팀장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띠리릭 했는데 어떻죠? 전화 안 받아요. 씹어버려요. 잠시 후에 전화 받겠습니다. 돌려요. 약속이 잘 안 잡혀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죠? 이제 꺼져. 야, 역시나.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아, 회복 탄력성 지수 생각해야지. 아니지. 다시 제자리 이거죠. 그리고 막 오늘 왔는데 괜히 우리 국장님이 어제 뭐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전화하셔야죠. 48시간 내에 찾아보셨어야죠.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막 했어요. 스폰서가. 그럼 어때요? 에이씨 지나 잘하지 뭐 그렇게 잘했으면 니는 본부장 같이 국장이냐? 막 이렇게 속으로 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때려주고 싶어. 됐어 내가 왜 쟤를 쟤 밑에서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자리 예, 이렇게 계속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멘탈을 잡으시는 오뚜기 정신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예, 다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이니까 혹시 처지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제자리 오뚜기 제자리 예, 이런 지수를 올리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꽃이 꽂아지겠죠. 내일 꽃이 꽂아져가지고 예, 임페리얼까지 갈 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뛰어 오르시고요. 다시 제자리를 가시고요. 다시 전진해서 와봐 써봐 알아봐 라고 예, 초대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오뚜기, 우리 오늘은 오뚜기 버전으로 가는 날이네요. 오뚜기 버전으로 와봐, 가봐, 알아봐. 여러분 모두 외치실 거죠? 한번 해볼게요. 와봐, 알아봐, 가보자. 시작. 와봐, 알아봐, 가보자. 오뚜기 똑딱.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사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잠깐만요. 화면 공유 안 됐네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흥분 지수가 올라갔나 봐요. 사원 준비. 자, 시작. 영혼은 소중력이며 생각을 영향한다. 믿음에 생각을 굳게 사며 영향한다.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이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멋져요.